네, 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모두의 관심이죠. 전문가들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학렬 스마트수브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집값 전망 그죠? 그리고 가장 관심 많은 어느 지역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이고요. 네. 저는 리서치 업이 본 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 계셨잖아요. 갤럽에서 예. 이제 부동산 조사본부 팀장 하시면서 네. 소위 이제 가치 조사를 네.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떤 추천도 하시고 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시세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또 받고 그러셨는데 예, 그러니까 추천을 한 건 아니고 네. 갤럽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의뢰 쪽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들이었었고요.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된 인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칼럼을 썼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디는 조금 호재가 많다. 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냥 뭐 A를 A라고 했더니 그냥 좋은 걸 좋다라고 그렇죠. 했더니 예. 그걸 띄운다라고. 예. 뭐 증시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찌 보면 본인도 좋은 주식, 가치 주식을 말하는데 이제 그 주식이 오르면 어떤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는 뭐 그런 고민이 아닐까 업의 네. 기본적인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요새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것부터 짚어볼게요. 김부선 논란 뭐 지금 유력 주자들이 네. 실제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체험도 하시고 또 김포나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계신데 일단 이게 서울까지 연결하기로 한 처음 약속을 깼다는 의견이 있고 이게 네. 이제 주민들의 얘기일 것이고요. 선거 앞두고 이런 국책 사업 같은 것이 오락가락한다는 또 의견도 있고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네.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동산 리서치를 하는 예, 입장에서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부동산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네. 일자리입니다. 네. 근데 일자리들은 이제 생겨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있는 것들을 거의 네. 일자리가 생기는 것만큼 준하는 호재로 네.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런 또 기대들을 이용해서 네. 선거철만 되면은 공약들을 하나씩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공약들 중에서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되는 것들도 있고 네, 네.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4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들에 반영해 달라고 아마 작년 초부터 정확히는 이제 그 2년 전부터 네. 계속 요청을 했었었고 당시는 김현미 국토부 그렇죠. 장관님께서 작년까지 하셨었는데 서부권 GTX 하나 또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말쯤에 GTX-D라는 노선을 언급을 처음 네.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김포라든지 네. 뭐 부천이라든지 저쪽 동쪽으로는 하남 쪽에서 네. 당연히 일단은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엔 넣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월에 발표된 계획을 봤더니 네. 그냥 김부선이죠. 그렇죠. 김부선 뭐냐면은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네. 근데 GTX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관역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건 보면 관역이라고 볼수 없죠. GTX-D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지역 노선. 그냥 말 그대로 김부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김부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일자리랑 연결돼야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의 일자리에 연결되는 것들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남 쪽이나 김포 쪽 혹은 인천 쪽에서 굉장히 실망이 커졌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인 그럼 거죠. 그동안 뭐 김포 쪽이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요것 때문은 아니지만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게 만일에 이 김부선으로 그냥 확장이 되면 향후 집값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 GTX-D가 개통됐을 네. 때를 반영했을 때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네, 반영된 네.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반영된 가격만큼은 빠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 운동들을 하고 네, 있고 네.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 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그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네, 네. 좀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곡 이쪽은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 소위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망한데 김포는 아직 그렇지 않나요? 김포도 부분 산업단지가 네, 있긴 네. 한데요. 이제 그 김포라든지 이런 경기도나 도지역에 들어가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제조업이거든요. 네. 제조업은 단위 면적당 그 일하는 숫자들이 좀 적습니다. 밀집도가 낮다는 것들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SBS잖아요. 네, 네. 여기는 지금 건물 하나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1,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공장 같은 경우는 한 10,000평이 돼도 그렇죠. 몇백 명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밀도가 높은 일자리가 들어오길 바라는데 네. 아무래도 김포에서는 그런 일자리가 좀 드물죠.
뭐 서울로 보면은 뭐 굉장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시간 강의하실 소재가 되지만 네. 좀 어느 지역들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네. 좀 짚어보신다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네. 다 아는데 인정을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더 올라갈까요?라는 그렇죠. 질문을 제일 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들을 오른 아파트. 능력이 되시면. 근데 이제 저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데 좀 있죠. 그러니까 99%는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하나 추천하라고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저는 이거를 25년째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25년 전부터 추천을 했었습니다. 야, 예.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80평이 80억이 거래가 네, 됐어요. 네, 평당 네. 1억이 됐다는 얘기인데 호가는 지금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네.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음. 그 아파트는 31평형이 45억이에요. 네, 그럼 평당 1억이 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절대 가격으로는 비싸지만 싼지 비싼지 구별이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럼 공부가 좀 필요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비싼 겁니다. 네.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살 사람들만 사는 겁니다. 이건 뭐 추천을 해도 못 사요. 네. 현찰이 100% 있어야 되고 대출이 안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나중에 미래 가치 따졌을 때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신념 가지고 사시는 것들이고 네. 새 아파트가 되려면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것들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 것들인데 99.99%는 못 사요. 네.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반포주공 1단지는 지금 31평형이 45억인데 네. 이것이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으세요? 저는 입지로 보면은 반포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네. 입지는 압구정이 더 좋은 압구정이 거고. 더 그 정도고요. 네. 이래서 제가 선물 네. 못.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네. 싼다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네. 왜 싸냐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거기다가 네. 80억 주고 또 돈을 또 내야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31평형을 갖고 있으면은 네. 추가 분담금 10원도 안 내고 34평을 두 채를 그냥 두 채를 줘요. 받을 수 있죠. 네. 그럼 34평이 지금 얼마냐? 네.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네, 있어요. 네, 네.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34평형이 37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반포주공 1단지는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고 네. 상품도 좋고 아마 더 새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4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게 37억이면은. 그러면은 40억짜리를 두 채를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80억. 45억을 주고 80억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쌉니까 비쌉니까? 쌉니다. 예, 그렇게 네. 분석을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45억짜리를 싸려고 하면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찰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추천드려도 네. 사실 분들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피디수첩에 나온 거예요. 네. 강남집가 평당 1억 만든 사람이라고. 네. 저는 그냥 상하 실업을 만들었던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비싼 것들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능력이 네. 되시면.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점은 그렇죠. 비싼 걸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싼 걸 살 수 없는 분들이 네.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지만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져서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사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자리가 많아지거나 네, 혹은 일자리. 또 그 일자리와 연결된 광역 교통망 혹은 교통망이 좋아지는 입지들 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새 아파트가 될 그렇죠. 것들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합들을 하면서 아마 세 가지 조합이 다 되게 되면은 네. 더 비쌀 것이고 그렇죠. 조합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빠지는. 싸질 테니까 네. 자기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구가 지금 제일 비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투기꾼들이 투기해서가 아니라 학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강남구 인구가 53만인데 네. 강남구의 일자리가 73만 개예요. 네. 그러니까 거주하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죠. 그 두 번째 많은 데가 서초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네.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이 아마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일 텐데 네. 거기에 좋은 주택을 사는 것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다만 비싸기 때문에 네. 거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어요. 네, 네. 태생부터 비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연결된 전철망이라든지 도로망이 갖춰진 입지면 좋은 것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쪽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이 총 9개가 있어요. 네. 1호선부터 9호선이 있는데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들이 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광역철도로는 신분당선이 있고요. 네, 네. 이 5개 노선의 역세권들은 지금도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노선들이 지금도 아마 역세권은 비쌀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그 노선이 연장돼서 역세권이 네. 될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고 네.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점점 있습니다. 외곽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제4차 국가철도망이 있는데 네.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네. 이미 2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 10년 네. 전에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3호선 연장도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호선 연장도 되고 있고요. 9호선 연장도 될 예정이고 신분당선 연장도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 향후 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이 될 지역들 구매하시는 것들 지금 제일 아마 가장 유력한 아마 좀 맞습니다. 미래 가치가 반영된 그런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천을 굉장히 드리는 거죠. 일자리로 분석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이제 뭐 학군 얘기 많이 하고 교통 얘기는 이제 흔하게 하는데 네. 이 일자리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부동산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네. 그 다음, 그러니까 학군이라든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딸려오는 네. 겁니다. 강남구에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살려고 했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육 환경과 상권이 좋아진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라오는 것들인데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이사를 간다. 그건 네.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단적인 예로요. 서울에 교육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 이제 대치동이 제일 좋죠. 네. 목동이 좋고 중계동이 좋은데요. 노원구. 중계동이 네. 강남 쪽보다는 많이 싸요. 네, 네. 학군이 좋은데도. 네. 그 이유가 거기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 프리미엄이 빠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노원구인데 노원구가 중하위권이에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일단 메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노도강 해서 네. 강북 지역에서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곳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덜 평가됐지만 네. 소위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 이런 구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지금 노도강은 네. 이제 그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구의 대표적인 네. 대명사였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역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 쌌기 때문에. 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목동 아파트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한 택지 네. 개발이 있어요. 네.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있고 네. 중계동, 하계동이 다 택지 개발로 됐기 때문에 강 북쪽에서는 그나마 신도시로 깔끔하게 개발된 네. 지역이라서 그나마 좀 선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그 안에서는 살기 좋은데 교통. 메인 일자리인 강남권까지 출퇴근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좀 낮았죠. 네. 최근에 그쪽 동북권이라고 하는데 네. 동북권의 교통망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GTX C가 있고 B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동부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계속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와 연결되는 전철망이 생기게 되면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기 높다.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렸던 노도강 지역에서도 역사권이 될 지역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왕이면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요.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은 더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새 아파트들은 구축이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될 거예요. 네.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리고 이제 상계 뉴타운이라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렇게 좀 개통 시기와 새 아파트 시기가 맞물리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겠죠. 네. 마포는 어때요? 마포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네. 서울 25기구 중에서 네. 중하위권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이제 정확히 아이언 뉴타운 개발하면서 네. 그때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마포를 바라보던 시점은요. 마포에 살만한 주거지가 한 곳도 없었어요. 아마 공동역 주변에 주변, 네. 삼성 레미안 타운들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2000년도 후반부터 이제 부가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 새 아파트들만 비쌌지 주변에 다 쌌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언 뉴타운 개발되면서 입장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싹 밀고 네. 혐오 시설들을 없앤 다음에 선호 시설들만 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새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고 네.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교육 환경도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학원가도 생겼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중계동, 목동,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가들이 와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분원을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도 좋아지고, 또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랑 붙어 있어갖고 여의도에 지금 뭐 IFC몰, 뭐 파크원, 그렇죠.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생기다 네. 보니까 상권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살기 좋아진 지역이 됐거든요. 교통도 또 좋은 좋고, 지역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포는 이제 지금 중상위권 거의 상위권 지역이 됐거든요. 상위권. 25개국 중에서 탑 7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비싼 거죠. 네. 거의 아마 34평 기준으로 비싼 것들은 20억에 아마 네. 육박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어느 단계 이상 또 높아진 것들이거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것들이고 능력이 못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마곡은 뭐 이제 이미 마포. 본 궤도에 올라간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때요? 강서구 저희 이제 목동이 인접한 저희 마곡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마곡도 초반에 미분양이 있었다는 믿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마곡
그 엠벨리라고 하는 단지들이 제일 비싼데 7단지가 특히 제일 비쌉니다. 네. 5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네. 9호선 이제 그 주변 역을 이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평당 1,200에 2012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2012년도. 예, 네.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변 분들한테 그거 매수하시라고 처음에는 줍줍이거든요. 가서 네.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5천 정도 해요. 다섯 그러니까 배가? 1,200에 분양했던 것들인데 근데 거기를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때 마곡 지구가 일자리가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쵸. 근데 일자리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었거든요. LG 지금 부터. LG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른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들어온 것만큼 또 들어올 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또 하나 뭐 나왔냐면 거기 상업시설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백화점 부지인데 좀 백화점 부지로 백화점을 개발할지 아닐지 확정이 안 됐지만 분명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상업지역도 일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체 일자리, 상업지역 일자리, 아직도 일자리가 아마 서울에서 강남권 빼면은 그렇게 일자리가 단기간 증가하는 거기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마곡지구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긴 분명히 강서구 다 네. 커버하고도 남고요. 양천구 목동 다 커버하고도 남고 네. 이 마곡지구 일자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면요. 지금 김포가 올라간 이유도 네. 부천이 올라간 이유도 인천이 올라간 이유도 마곡지구 배후 수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중단되지 않았고 지금도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새 아파트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라서 네. 강서구 지역은 뭐 굉장히 아직도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김포, 마곡 이쪽도 확장이 되는 것 같고 네. 강서구 또 강남에서도 지금 뭐 하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동쪽으로도 더 확장이 되는 것 같고 강남에서의 그 좀 주목할 만한 지역. 서울 동남권 지역이 네. 4개 구예요. 네. 동쪽부터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네.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능력되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는 빠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월등히 많아요. 네. 강남구에 70만 개, 서초구에 50만 개, 송파구에 30만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만 150만 개입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600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곳인데 네. 거기는 일자리가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일자리를 다 이렇게 뽑아서 지방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네. 거기는 집값이 빠질 그렇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다. 혹시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올라갈 것들이 못 올라가서 잠깐 뭐 조정이 되거나 주춤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는 네. 것들이지 팔거나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남이라고 하는 입지는 결국은 그 강남권에 출퇴근하기 위한 배후 수지이기 때문에 네. 하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더 올라갑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지금 서울만 주로 얘기하셨는데 좀 경기도권에서는 근데 왜냐면 저기 지금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조금 여력에 맞게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쪽을 주목하라면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네.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부터는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나누지 마세요. 왜냐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은 네. 서울이 무조건 비싸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 이런 순이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이 서울의 중상위권이에요. 네.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과 판교거든요. 네. 뭐 이런 지역들은 서울의 강남권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읍면동을 다 이렇게 순서로 해놓은 다음에 네. 좋아하는 입지를 고르시면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 딱 하나입니다. 네.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입지가 제일 비싼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입지가 과천이에요. 과천은 거의 서울이죠. 인구가 6만이 안 돼요. 5만 명이기 때문에 서울로 따지게 되면 한 개 동인구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초구의 한 개 동. 서초구면 비싼 입지가 맞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비싼 게 강남구 서초구거든요. 송파구가 3등인데 네. 송파구랑 서초구 네.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송파구보다 비싸도 과천은 이상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송파구보다 과천이 비싼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말이 됩니다. 서초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이 성남이에요. 네. 성남은 이제 분당으로 유명할 텐데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분당구에 판교가 있어요. 네. 판교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7만 8천 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근데 판교에 있는 일자리는 IT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고 선망, 소득 카카오, 굉장히 네이버, 높죠. 안철수 연구소 뭐 이런 넥스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사우나 시설이 있고 이런 네. 데예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SBS도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는 그런 좋은 기업들일 텐데. 목탕은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7만 8천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들도 많고 연봉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진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판교를 출퇴하신 분이 많은데 지금 7만 8천인데 이게 용량이 꽉 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구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냥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당과 강남구는 붙어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으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판교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과연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옆에 광주가 있어요. 광주. 예, 경기도 광주. 네. 지금까지 주목을 안 하셨을 텐데 네, 네. 판교까지 경강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저렴해요. 네. 근데 아마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예, 아직 2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용인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원도 이게 신분당선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용인, 수원 뭐 이런 지역들까지도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안양이나 의왕이나 군포도 네. 이런 배후 수지로서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도의 빅4가 아까 말씀드린 과천, 성남 있고요. 또 동쪽 끝이 이제 하남도 마찬가지로 강남 배후 수지이기 때문에 네. 비싼 거였고요. 서쪽 끝은 광명이 있는데 네. 광명 같은 경우는 7호선 때문에 강남까지 출퇴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도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여의도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구 중구도 출근할 수 있거든요. 네. 광명이 되게 비싸고 좋은 입지인데 그동안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쌌다가 네. 최근에 뉴타운, 북쪽에는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어서 계속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철산동 쪽에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네. 남쪽에는 KTX 역세권이 있는데 네.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최근에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은 또 아파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명시는 그 작은데 전 지역이 모두 다 새 아파트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지역은 딱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과천하고 광명. 그러니까 두 지역은 지금도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예. 이건 비싼 지역입니다. 이미, 네, 이미 서울을 비싸. 넘어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1군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바로 배후 수요지 배후수지. 한 단계 떨어진. 그러니까 광명이 비싸면은 인천이나 부천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천이 비싸면은 안양, 의왕, 군포를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하남이나 성남이 비싸다고 하면은 경기라든지 그렇죠. 아니, 광명이나 광주, 용인, 경기라든지 수원. 네. 바로 길 건너편에 한강 건너에 있는 구리, 남양주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강 이북 지역에 아까 고양시 덕양도 네, 소개해드렸잖아요. 의정부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GTX C가 들어서고요. 뒤에 양주 2기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는 지금까지는 끝 지역이었었는데 양주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니까 중간 입지가 된 약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배후 수지가 생기면 무조건 배후 수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중간 입지는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의정부는 양주 신도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인 네. 거잖아요. 근데 한강 이북은 아직도 한강 이남에 있는 경기도보다 많이 쌉니다. 네. 그래서 뭐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구리, 남양주는 아직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산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일산도 요새는 일자리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일자리가 늘긴 느는데 서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계속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킨텍스 주변에도 굉장히 뭐 이런 좀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상암 DMC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이었었는데 장항동에도 그런 이제 택지 개발을 해서 일자리가 들어갈 예정이고 고양시 덕양구에 대곡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GTX 예정지인 데인데요. 거기도 대곡역 역세권 개발하면서 일자리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크진 않지만 과거보다는 일자리가 좀 증가하는 네.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평가란 말씀하셨는데 네. 저평가란 말은 없고요. 없어요? 그냥 네.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네, 싼 거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이라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교통망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GTX A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2025년 이후에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정도라고 하면은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킨텍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파주 운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양시 덕양구의 대곡역 주변에 네.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마 지금도 좀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호재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져야 되는 네. 것들이거든요. 고양 창릉 신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네.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덕양구의 맹점이 중간에 이렇게 좀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았어요. 네. 군부대도 많았고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창릉 신도시랑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은평구가 수색인데 네. 수색부터 일산 사이에가 하나의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생기는 이제 거죠. 좀 개발이 안 됐었는데 네, 거길 다 도시를 채우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일산까지 갈 필요가 없이 덕양구에서 충분히 서울 출퇴근이 하면서 네. 신도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덕양구. 주목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입지. 오히려 웬만한 서울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럼 오히려 저 일산은 더 외곽이 되겠네요. 그래서 파주도 뭐 그때 외곽이 될 예, 거고요. 파주도 그렇고. 예,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네. 것들처럼 네. 모든 아파트가 다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파주나 일산에서도 그런 역세권 주변에 신규 아파트 위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구축들은 늘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산이 가격이 낮았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수요도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냐면은 2020년까지요. 그 전 10년까지 시세를 쭉 파악을 해보면은 네.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편총, 3번, 중동에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는데 일산은 빠졌어요. 절대 가격이. 그러니까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 5억까지 갔었는데 4억대로 빠졌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주 운종 신도시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강 건너편이긴 한데 같은 생활권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를 만들었고요. 네. 검단 신도시도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파주 운종으로 빠져나가고 김포 한강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그 인천 검단으로 빠져나가고요. 네. 결정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에 뭐 삼송 신도시, 지축지구, 원흥지구, 원당지구, 그런 그다음에 데가 향동, 진짜. 덕은을 막 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사에 있던 수요가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절대 수요가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 구축들, 특히 입지가 떨어지는 구축들은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둬야 한다. 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